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무지개 여러분. 오늘도 좀 늦었네요. 오늘도 수술이 좀 늦게 끝나 가지고 겨울에는 참 그 관절 통증이라든지 그리고 낙상 넘어지셔 가지고 골절도 좀 많고요. 그쵸. 많이 다치시고 정형외과적으로는 굉장히 겨울에 바쁜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일반적으로 발목 하면은 뭐 다치거나 질병이 있으면은 뭐 관절염이 생긴다거나 그런 문제들, 그리고 힘줄이랑 변형 문제들이 좀 많이 다뤄졌었는데, 오늘은 좀 다른 주제를 좀 가져왔습니다. 발목이 안 움직이고 마비가 오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주제를 선정을 했어요. 조카수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조카수. 말이 어렵죠. 영어로는 footdrop이라 그러는데 발목이 위로 들어 올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다리 발목이 마비가 온 거죠. 그래서 발목을 들어 올리지 못하면 걸을 때 발목이 질질 끌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뒤에서 보면은 걸음걸이가 좀 뒤뚱뒤뚱하고 발목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걱정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오늘 주제를 정해 봤습니다. 조카수의 치료에 대해서. 오늘은 걸음의 자유를 되찾다 조카수 치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대 목동병원 족부 족관절 정형외과를 맡고 있는 이영이라고 하고요. 뭐 명이라든지 YTN 뭐 다른 방송도 많이 출연을 했었고, 비욘디에서 이번에 시즌 크루로 많은 방송을 했으니까 발과 발목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찾아서 보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흔히들 가장 무서운 정형외과적 근골격계 문제가 뭐냐 하면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골절, 관절염 뭐 이것 때문에 인공관절하고 골절은 또 금속판 뭐 삽입도 해야 되고 굉장히 또 수술 안 하면 안 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무서운 거는 어떻게 보면은 다리가 마비가 와서 움직여지지 않는 거죠. 이런 거를 발목 마비, 족가수 이렇게 말한다 그랬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걷기도 힘들고 발이 축 처지는 그런 증상이 생길 겁니다. 족하수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발목을 들어 올리는 근육인 전경골건, 그리고 그것을 신경 지배하는 비골신경, 이것이 좀 마비가 와 가지고 발목을 들어 올리는 힘이 근력이 약해져서 잘 들지 못하고 발이 땅바닥에 질질 끌리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족하수라는 게 병 이름이라기보다는 발이 들어 올려지지 않는 그 증상 자체를 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타나는 원인은 다양할 수가 있어요. 특히 제일 많은 빈도에서 족하수를 일으키는 게 이 비골신경이라는 신경마비입니다. 발목을 움직이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경이 비골신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허리 뭐 요추 5번 뭐 천추 1번 사이에 지나가는 신경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무릎 외측을 지나서 발등까지 이렇게 쭉 내려가는 과정에서, 특히 무릎 바깥쪽에 있는 오돌토돌하게 따온 비골두라는 뼈가 있어요. 거기에서 신경이 눌려 가지고 어 마비가 오는 경우가 좀 많죠. 이 비골신경에 문제가 생기면은 비골들을 휘감으면서 내려가는 이 비골신경에 특히 이렇게 밖으로 돌출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아무래도 압박이 생긴다거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실은 비골신경의 포착증후군, 포획증후군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발목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천층 비골신경이라서 가 발에 있는 표재성 감각이라든지 내재근의 일부만 인제 하는 심부 비골신경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완 범위가 작아 가지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범위가 작고 증상이 비교적 일단은 뭐 불편하시긴 하겠지만은 아주 심하게 나타나진 않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총비골신경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발목이 들어 올려지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족하수가 발생하게 되겠죠. 실은 이 비골신경 말고도 족하수를 일으키는 원인은 굉장히 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뇌졸중이라든지 인제 멀티플 스클레로시스라는 신경 문제라든지 파킨슨병,
아니면은 당연히 뇌성마비라든지 뭐 근염, 어렸을 때 오는 뇌성 소아마비 같은 경우에서도 발 자체가 마비가 돼서 이렇게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다 발생이 됩니다. 하지만 보통 그런 어렸을 때부터 오는 소아마비라든지 이런 거는 이미 다 잘 알고 있고, 파킨슨도 뭔가 인상적인 증상이라는 거는 조카수보다는, 그러니까 발이 들어 올려지지 않는 것보다는 다른 문제들이 동시에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비골신경 문제라든지 특히 또 허리 문제, 허리 디스크 탈출에 의해 가지고 신경이 눌린다든지 이런 것들, 이 두 가지가 특히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좀 또 그리고 조카수가 또 인제 제일 좀 갑자기 찾아오는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걸 보면은 뭐 일단은 척수나 뇌의 문제인 중추성 문제, 디스크가 인제 빠져나오는 그 부분에 눌리면은 신경근성 문제, 그리고 총비골신경에서 눌리는 말초신경 문제, 이렇게 원인을 크게 나눠 볼 수가 있고, 그중에서도 빈도가 제일 높은 거는 말초신경 부분의 문제다. 그다음이 허리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비골신경이 이 바깥쪽 비골두를 지나가는데, 여기 물혹 같은 게 운이 안 좋게도 이렇게 있거나 하면은 물혹이 신경을 이렇게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결절종이라고 하는데, 물혹을, 이 결절종이 신경 바깥에서 신경을 누르면은 인제 익스트라 뉴랄, 신경 바깥에서 눌리는 결절종이다, 이런 것도 있는데, 가끔 보면은 이런 결절종이 신경을 싸고 있는 막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신경막을 따라 가지고 쭉 이렇게 자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좀 그렇게 흔치는 않은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최근에 저도 이 부분에 이런 증상을 보이는 분을 수술을 했던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인제 보면은 바깥쪽에서 이렇게 눌리는 거는 그 비골뼈랑 무릎 밑에 밖에 있는 비골뼈랑 그 사이에 있는 이 조직 관절, 약간 이것도 일종의 관절 같은 부분인데, 여기 싸고 있는 막에서부터 어 결절종의 색이 인제 나와 가지고 이렇게 쭉 따라서 눌리는 익스트라 뉴랄, 바깥에서 혹이 나와서 눌리는 거, 그리고 안쪽으로 이렇게 신경막 쪽까지 연결이 되는 신경내 쪽 안쪽으로 연결되는 결절종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결절종은 또 너무 커지다 보면 터지고, 그러면은 갑자기 마비가 갑자기 좋아지기도 해요. 그랬다가 다시 또 결절종이나 물혹이 커지면은 또 마비가 오고, 나빠졌다 좋아졌다를 갑작스럽게 수차례 반복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런 이 비골신경 압박 증상이 인제 갑자기 찾아오는 문제라면 보통 인제 "다치고 나서 발목이 들어 올려지지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죠. 이런 거는 갑자기 외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인데, 특히 인제 비골두 주변에 뼈가 부러지면서 부러진 뼈가 인제 신경을 누르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무릎 자체가 어 탈구돼 가지고 원이 대퇴부라든지 경골이 이렇게 탈구돼 가지고 신경이 갑자기 잡아당겨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이렇게 급성 조카수가 나타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 이 후방에 있는 총비골신경 부분이 직접적으로 가격이 되는 경우에도 어 이렇게 조카수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그래요. 뭐 '다쳤으니까 생길 수가 있겠지.' 이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잠자고 일어나다가 발목이 들어 올려지지 않는 경우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발목이 마비가 오는 거를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이 생활 속에 잘못된 습관으로도 조카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잘못된 습관 몇 가지 보면은 쪼그려 앉아 가지고 오래 눌린다든지, 아니면은 양반다리를 하는데 한쪽이 땅에 닿아 가지고 바깥쪽에 비골두가 눌린다든지, 다리를 꼰 채로 오래 있다가 보면은 다리가 저리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한 증상이 계속 오래되면은 이렇게 총비골신경이 압박이 돼 가지고 뭔가 인제 발목이 잘 들어 올려지지 않고 근력이 떨어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뭐 한 3년 정도 4년 정도 전에 인제 나온 기사인데, 술 먹고 이렇게 잤더니 다리가 마비 해 가지고 술 먹고 한쪽으로 다리가 꾹 눌려서 잤는데 마비가 왔다. 이렇게 술 자체도 약간 신경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데다가 술 먹고 자면은 절인 것도 잘 모르고 잠자는 동안에 문제가 생겨도 인제 이렇게 원활하게 자세를 바꿔줄 수가 없고 신경에 들어가는 혈액 공급이 저하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술 먹고 잤더니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렇게 발목이 들어 올려지지 않아요."라고 말하고 오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습관들을 미연에 좀 하지 않게 하는 그런 것도 좀 좋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또 인제 흔히들 병원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또 있긴 한데 이런 우리 다치고 골절이 생기면은 아무래도 부종도 심하고 하니까 이 프라이스 프로텍션에서 인제 깁스를 하잖아요. 깁스를 할 때 그 비골신경이 안 그래도 충격을 받았는데 밑에 있는 깁스가 또 눌려 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발목이 들어 올라지지가 않고 이런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초반에 여기가 눌리면은 바로바로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눌리는 신경이 좀 완화가 되고 빨리 깁스를 풀어내고 압박되는 부분을 해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지 또 마비가 생기지 않겠죠. 어 가끔은 인공관절이나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이나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 같은 거를 했을 때도 비골신경 마비가 와서 족하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딱 붙어 있는 거를 확 늘렸을 때 이 비골신경이 잡아당겨지거나 요게 콜랩스 그러니까 요게 좀 찌그러지면서 다리가 단축되는데 이 다리를 갑자기 좀 많이 이제 정상화시키면은 그때도 좀 이렇게 사이아 그 대퇴부 신경에서 인제 내려가는 비골신경부에 마비가 와서 족하수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도 우리가 "수술 끝나고 발목 움직여 보세요."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비골신경 자체가 자극을 받거나 아니면은 충격을 받거나 아니면 눌리거나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기 그 신경 자체도 약간 위태로운 애가 있고 건강한 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인제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신경이 이렇게 어 미세한 순환들이 잘 안 돼 가지고 미세순환에 장애가 생기고 이게 수초가 인제 탈수초화되면서 이렇게 바싹 말라 버려 가지고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이 신경 자체가 약간 퇴행성 변화 퇴행 진 그 질환에 의한 퇴행 변화가 생기고 미세한 이런 데미지들이 축적이 되는데 또 여기서 뭐 잠깐 눌리거나 아까 전에 뭐 술 먹고 주무신다거나 이 당뇨 있으신 분들이 자세가 안 좋다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족하수가 더 쉽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그 뼈 말라 다이어트 많이 하잖아요. 뼈 말라 다이어트. 어떻게 보면은 그 건강한 사람이 뭐 인제 뭐 뚱뚱하지 않은 사람이 더 건강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너무 인제 다이어트를 심하게 해 가지고 이렇게 뼈싹 마르면 신경을 싸고 있는 그 완충지대인 지방층이 좀 너무 인제 말라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어 신경이 쉽게 더 충격을 받고 쉽게 눌릴 수가 있겠죠. 그래 가지고 이러한 비만 수술 같은 거 너무 많이 하거나 다이어트로 살이 급격하게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요즘 많고 또 요즘에 약들이 많잖아요. 또 위고비나 마운자로, 젬바운드 뭐 이런 약물들을 인제 쓰면서 다이어트를 많이 하는데 저같이 좀 체격이 있는 사람들은 써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이미 꽤 빼빼 마른 분들이 그렇게 해서 막 다이어트를 극심하게 하면은 이런 slimmers paralysis라고 해서 필상 마른 사람들에게 오는 그런 어 마비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중에서도 인제 비골신경 마비가 되게 쉽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보면은 신경을 쓰는 게 좋겠어요. 너무 막 다이어트를 하느라고 마비가 오고 이러면은 좋진 않겠죠. 어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제 요 조5번 신경근이 눌리면은 이제 발목이 인제 마비가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약간 이거는 인제 어떻게 보면은 총 비골신경 부분의 마비랑은 쪼끔 디스크에서 오는 마비가 약간 다르는 게 이거는 약간 4 번까지도 좀 발목을 안쪽으로 모으는 힘까지도 약해진 부분이 쪼끔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그렇다고는 할 수 없는데 위 위쪽은 신경총이 인제 여러 개가 다발적으로 모여 있고 아래쪽은 쪼끔 더 파인하게 미세하게 정근골건 쪽으로 가는 신경이
직접적으로 인제 관여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쪼끔 다른 증상으로 나타나긴 하는데 어쨌든 조카수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근데 인제 허리에서 오는 조카수는 생각보다는 인제 신경근 쪽이라고 해서 근육부기 때문에 좀 비골신경 쪽에서 오는 조카수랑은 접근이 쪼끔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카수가 오면은 잘 나타나는 게 인제 걷는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당연히 발목이 마비가 왔으니까는 잘 걷지 못하겠죠. 이럴 때 나타나는 거는 인제 개상보행이라고 스테파지 게이트. 발목이 위로 들리지 못하니까 땅에 이제 문지방 같은 거 가다가 발을 툭 하고 걸려 가지고 넘어지거나 이런 일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물론 요즘에 문지방이 많이 없죠. 그 계단 같은 데 이제 턱 같은 데에 발이 자꾸 끌리거나 신발 압축이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어 뒤축이 다른 거랑 앞축이 다른 건 차이가 좀 있습니다. 뒤축 바깥쪽에 닿는 거는 인제 발목이 바깥쪽으로 돌아가서 걷는 거지만, 앞축이 많이 닿는 건 이렇게 발목을 드는 힘이 좀 부족할 때 끌리는 그런 느낌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조카수가 오면은 무릎을 굉장히 높게 들어야 앞으로 갈 수가 있어요. 발을 내디딜 수가 있죠, 넘어지지 않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걷는 거를 약간 어떻게 보면은 새들이 이렇게 발을 걸을 때 보면은 발을 이렇게 위로 안 들고 발을 오므렸다가 딱 내밀거든요. 그렇게 걷는 모습처럼 하는 것을 이러한 스테파지 게이트, 개상보행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자세가 삐뚤어지고요. 무릎을 크게 올려야 되고, 걷는 속도가 인제 왼쪽 오른쪽이 딱딱딱딱 반절씩 딱 나뉘어져야 되는데 굉장히 불안해지고 밸런스가 깨지죠. 딴 따단 따 하고 리듬이 좀 깨집니다. 그리고 걸을 때 바깥쪽으로 발을 살짝 돌리기도 해요, 발목 자체를. 그리고 인제 또 나타나는 게 보면은 발바닥으로 인제 슬랩 게이트라고 해서 발을 걸을 때 턱 하니 내려놓는 거죠. 뒤꿈치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닿고, 그다음에 중간 바깥날을 닿고 중족부 엄지발가락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걷지 못하고 뒤꿈치 먼저 닿지 않고 전체가 탁 하고 슬랩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풋슬랩 게이트, 발바닥으로 땅을 딱 때리는, 그렇게 돼서 무릎을 굉장히 높게 올려야지 걸을 수 있고, 땅을 내디딜 때 뒤꿈치부터 닿는 게 아니라 발바닥을 전체를 탁 치면서 걸으니까 아무래도 인제 발바닥 자체가 쪼끔 불편해지고 걸을 때 충격이 자연스럽게 아치로 흘러들어가지 못하고 한 번에 다리 쪽으로 와서 다른 인제 허리나 고관절이나 무릎 부분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이런 조카수의 보행으로 계속 걷게 되면은 감각 이상이 좀 더 많이 나타날 수가 있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초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마비라고 해서 운동마비, 발목이 들려지지 않는 그런 운동성 마비보다는 어 피부에 느껴지는 감각이 쪼끔 변화하는 그런 경우가 쪼끔 더 많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우리 쉽게 말해서 인제 손목 같은 거 꽉 누르고 있으면은 손이 저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종아리 외축이나 인제 발등 자체 감각이 좀 저리거나 감각이 둔하거나, 어떤 분들은 "모래 위를 걷는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랩으로 싼 다음에 만지는 것 같고, 할머니들은 개떡 붙여 놓은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뭔가 이렇게 약간 밋밋한 느낌, 남의 살처럼 느껴지거나 그런 느낌들이 좀 먼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나타나면은 디스크나 비골신경 마비를 같이 생각을 좀 해 줘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나타나는 거는 허리 디스크 증상에 더 가깝긴 하죠. 하지만 디스크에 문제가 없다 하면은 혹시 총비골신경이 눌리는 게 아닌지도 동시에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인제 조카수가 오래 좀 진행이 되면은 발이랑 종아리의 근육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정상적으로 있는 데는 근육이 튼실한데 조카수가 온 쪽은 근육이 말라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어 발바닥에 있는 근육도 내재근이라고 하는데, 내재근 근육도 어 정상적으로 있으면 발 모양이 인제 잘 보이는데 아치가 급격하게 많이 들어가면서 내재근이 말라 들어가기 시작하죠. 종아리 근육, 내재근 이렇게 말라 들어가고, 걸을 때 딱 서 있으라 그러면은 발이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고 뒤꿈치도 살짝 들리는 첨족 변형이라는 게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첨족 변형이 생기면서 관절이 안쪽으로 꺾이죠. 그러면은 관절 안쪽에 내반 관절염까지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족하수는 일종의 마비잖아요. 그러니까 마비를 검진할 때 병원에서는 일단은 운동 기능 자체가 좀 떨어진 정도를 5가지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어 0 단계부터 치면은 6 단계죠. 정상을 0 단계라고 하고 나머지를 5 단계로 해서 이렇게 나누면은 어 문제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인제 우리는 M1 부터 해서 이렇게 나누는데요. 보통 그레이드가 정상, 인제 반응 없을 0 이라고 하면은 정상이 인제 그레이드 5 입니다. 5 인데 이제 쪼끔씩 중력에 대해서 문제가 뭐 쪼끔 운동은 가능한데 힘이 좀 떨어지는 경우, 그러면 4 등급이라고 해요.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지내는데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어 중력을 거스르는 운동이 안 된다 하면은 족하수로 그때는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은 인제 좀 요즘에는, 옛날에는 3 등급부터 족하수라고 좀 기준을 했는데 요즘은 근력이 쪼끔이라도 떨어지면 문제를 인지를 하고 오시기 때문에 과거의 기준보다는 쪼끔 더 섬세하게 바라보는 측면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인제 근력의 약화가 확인이 되면은 그때는 인제 근전도랑 신경전도 검사라는 거를 좀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근전도는 근육 검사하는 거고 신경전도는 신경이 전도가 되는 거를 검사하는데, 이렇게 신경도 기계를 이렇게 대서 컨덕터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좀 대 가지고 도자기를 넣어서 그냥 그 신경이랑 근육의 파형을 좀 알아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일단은 알 수 있는 거는 우선은 이제 마비가 정말 있는지, 마비가 어디서부터 기시했는지, 그리고 회복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어느 부분에 문제 있는지 좀 파악을 하면 그다음에는 인제 문제가 허리에서 문제가 되는 거냐, 아니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종아리에서 비골신경이 눌리는 거냐, 아니면은 가끔은 좌골신경 부분에서도 뭐 이렇게 눌릴 수가 있어요. 골반 부분에서도 눌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찾아서 그 부분을 확대해서 MRI라든지 이런 거로 문제를 확인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인제 정확하게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신경 전도가. 그래 가지고 허리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정도. 뭐 허리 문제가 또 디스크도 있으시면 허리 문제도 나오고, 혹은 비골신경에도 문제가 따로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딱 신경 전도로만 명확하게 볼 수는 없고, 정확하게 보려면은 뭐 허리 MRI, 다리 MRI, 뭐 골반 MRI, 뭐 이런 여러 부분을 또 찍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뭐 인제 어떤 한 부분만을 딱 이렇게 봐서 딱 알아내 가지고 거기를 딱 찾아내면 좋은데, 그거 말고도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MRI 비용이 비싸지만 그래도 마비의 원인을 정확하게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발이 마비가 오면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자연적으로 회복이 잘 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자연적인 회복이 가능한 경우는 뭐 일시적으로 아까 전에 뭐 자세가 안 좋아서 혹은 잠을 잘못 자 가지고 이런 경우는 보통 한 6 주에서 8 주, 3 개월 이 정도에서 좀 호전이 되는 편이에요. 뉴로프락시아라고 해서 하는 신경전도의 뭐 약간 부절 단계, 그런 정도의 손상인 경우에는 뭐 한 3달 안에 보통 좋아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인제 발가락이 맨 처음에는 이제 아예 들리지 않았다가 한 3-4 주만 지나도 쪼끔씩 까딱까딱 움직이기 시작하고 감각 문제도 쪼끔씩은 완화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이런 국소적인 단순 신경 압박은 회복률 자연 회복이 되는 확률, 이게 명확하게 분석이 되지는 않았는데요. 추정을 하면은 약 반수 이상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70-80%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일시적인 마비는. 디스크 부분의 문제다. 인제 그렇게 되면은 신경근, 여기 근분리가 신경근 부분의 분지의 문제다 하면은 한 반절 정도. 근데 인제 이거는 디스크가 어떻게 눌렀냐에 따라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눌렀느냐에 따라 가지고 회복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요. 어 외상성, 음 트라우마를 입어 가지고 그 부분이 인제 직접적인 충격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 반절보다 좀 떨어진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숫자는 약간 뭐 반절 이상이냐, 반절 정도냐, 반절보다 좀 낮냐,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확률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은 마비가 온 사람한테는 100% 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한테는 100%인 거고, 돌아오는 사람한테는 뭐 인제 회복됐으니까 크게 의미가 없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차피
처음부터 마비가 왔을 때 명확하게 원인이 무슨 인제 눌린 원인이 종양 뭐 물혹이라든지 이런 게 확인이 되지 않는 이상은 결국에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일단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쨌든 어떤 문제라든지 척추 문제든지 비골신경 문제냐는지에 따라 가지고 처음에는 다 어쨌든 어떤 문제냐에 상관없이 일단은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는데 그 기간 동안의 원인을 찾아야죠. 비골신경 부분의 문제면은 보통 3 개월 안에 어떤 반응이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자연적으로 돌아온다면. 만약에 이게 지났는데 3 개월이나 4 개월 지났는데도 어떤 변화가 없다 하면은 영구적인 마비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신경근분 부분, 디스크나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척추 손상이다 하면은 6 개월 정도까지도, 혹은 인제 재활을 해 가지고 보조 근육이 발달을 해 가지고 또 인제 다른 신경 쪽에 문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나아질 수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인제 재활이 쪼끔 더 편해지는, 시간 좀 가지면서 천천히 회복되는 경우도 좀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회복이 되는 거를 좀 일찍 아는 방법들은 인제 약간 좀 잘 회복이 된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좀 잘 회복이 안 될 걸로 미리 예측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좀 초반에 좀 잘 회복이 될 것 같다 하는 부분들의 특징을 보면은 완전히 심한 마비가 오지 않고 인제 초기 단계의 마비고 근력이 좀 보존이 되는 경우나, 아니면은 1달 이내에 바로 회복의 징후가 보이거나, 젊은 친구들 그리고 당뇨 같은 게 없는 분들은 확실히 빨리 나아진 부분이 있고, 그리고 좀 6 개월 지났는데도 근력 반응이 없다면은 아무래도 그거는 회복의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허리 디스크 부분 있는 분들의 마비는 쪼끔 더 지켜볼 수도 있겠지만, 비골신경 마비 쪽에서는 6 개월 경과해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다른 수술적인 방법들을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인제 그게 구축이 돼 가지고 근육이 확 위축이 돼서 오그라들고 이렇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한테는 인제 아무리 신경이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비가역적인 변화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를 한다는 거는 발이 굳지 않게 만드는 게 엄청 중요해요. 마비가 있는 동안 관절이 굳어버리면 회복이 잘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제 발로 글씨 쓰기, 뒤에 뭐 이렇게 의자 잡고 일어서기, 인제 뭐 다이스나 펜슬 잡기, 뭐 이런 스트레칭 운동 이런 거 하고, 또 발이 땅에 질질 끌리면은 아까 전에 보여 드린 대로 스텝파이즈 계상 보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발이 처지지 않게 안쪽으로 이렇게 받쳐주는 발목 보조기 AF라는 거를 하게 되는데요. 요즘에는 이 AF가 잘 보이지 않게 신발 안에 신도록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긴 바지 입고 신발 신으시면은 티도 잘 안 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인제 이거는 완전 좀 마비가 되는 경우고, 회복기에는 요즘에 또 모빌리티 보조기라고 해서 발목이 처지지 않긴 하지만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어느 정도 만들어 주는, 그런 부분을 허락을 해 주는 그런 보조기를 쓰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근육이 말라 들어가서 인제 근육이 강직되지 않게 FES 치료를 좀 해줄 수가 있고, 또 인제 스트레칭을 자주 많이 해줘 가지고 이렇게 발목에 운동을 많이 해 주면은 굳지 않고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가 있겠죠. 재활 치료를 보기 전에 아까 질문이 있었는데, 한 두 질문 정도만 좀 받아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22세 여성인데 살이 많이 찐 상태인데 다리는 너무 두껍고요. 발 위에 얇은 발등 쪽을 말하시는가 본데, 발 위는 얇은데 크록스를 오랫동안 신어서 종아리가 얇은 건가요?" 하셨는데요. 크록스가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뭐 충격을 많이 잘 흡수를 해 주고 발이 편하다, 이 부분은 확실히 좀 좋은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 그런데 인제 2023 년인가 4 년도에 네이처에 나온 그런 연구가 있는데, 아프리카에서 인제 맨발로 지내시는 분들은 굉장히 자극에 발에 노출이 많이 된 거고, 크록스라든지 이런 부드러운 신발 쪽을 신으신 분들의 그런 이제 신경에
관한 그런 연구가 있었는데 자꾸 자극이 되면은 또 좋은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너무 당뇨가 있으시고 이런 분들이 뭐 맨발로 오래 걷고 이런 경우가 꼭 좋은 건 아니에요. 말초신경병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맨발로 걷고 자극을 많이 하는 게 안 좋기 때문에 부드러운 신발 신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젊은 친구들이 너무 많이 신는 경우에는 발바닥 감각에 인제 센스가 충분히 자극이 돼야지 넘어지지 않고, 그리고 인제 체형 위치 감각이라든지 이런 게 잘 유지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쪼끔 감소가 될 것 같고, 보행 패턴이 크록스 자체가 약간 정상 패턴과는 인제 쪼끔 차이가 나요.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오랜 시간을 제가 항상 좀 강조를 하는 거는, 좋은 신발과 나쁜 신발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한 가지 신발을 계속 굳이 신을 필요가 없다. 왜냐면은 그 신발에 가지고 있는 장점도 분명히 있겠지만 단점도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거기 때문에, 꼭 크록스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인제 신발들도 한 신발을 굳이 편하다고 계속 그것만 신을 필요는 없습니다. 돌아가면서 신는 게 좀 좋아요. 특히 그 구두만 신는 분들도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크록스만 신는 분들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뭐 브랜드가 꼭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걸 넘어서 한 가지 신발만 여러 기능적인 원인이 있을 수 그 요소가 있을 수 있잖아요. 달릴 때는 러닝화 신어야 되고, 등산 갈 때는 등산화 신어야 되고, 뭐 좀 편하게 작업할 때는 크록스 신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인제 크록스를 신고 산에 간다든지, 뭐 혹은 뭐 등산화를 신고 뭐 인제 안에서 움직인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적합하지 않은 문제가 될 수 있고, 나중에 인제 불편함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인제 준비한 거 마저 하고 또 질문 또 받아볼게요. 전에 뭐 인대 문제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제가 못 봤네요. 단계별 근력 운동을 또 인제 하게 되는데, 초반에는 인제 뭐 간단하게 까딱까딱 움직이는 정도만 해서라도 발목을 자꾸 움직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제 몸을 안쪽으로 당기는 그런 근육들은 살아 있잖아요. 그 발 위로 드는 거 말고 팔 아래로 내리는 근육들, 그 근육이라도 자극을 자꾸 해 줘야 됩니다. 신경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똑똑한 것 같지만, 신경총은 내려가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가닥으로 나뉘었다가 다시 또 모이기 때문에, 어떤 자세로 근육을 자극을 하면 주변 근육도 어느 정도는 자극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자꾸 자극을 해 줘서 쪼끔이라도 구부리는 것만 하는 피는 것만 하지도 않고, 구부렸다 폈다를 잘 안 되더라도 인제 들어 올리는 것도 하지만 구부리는 운동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관절이 굳지 않게 만들어 주는 게 일단 중요하고, 또 어느 정도 근력이 회복됐다 하면은 저항 운동이라고 해서 탄력 밴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뒤꿈치를 드는 운동이라든지, 계단에 서 있는 운동이라든지, 계단 끝에 해 가지고 서 있는 운동이라든지, 인제 발가락 마디마디를 따로따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운동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운동들을 하면서 평가를 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인제 만약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6 개월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는다 하면은, 그때는 어느 정도는 인제 고민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 '나는 수술 전혀 싫다.' 하면은 아까 전에 보여드린 보조기 AF 착용하고 계속 지내시면 되는데, 원인이 명확하다 하면은 수술적인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신경 안에 결절종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신경 부분을 절제를 해서 결절종을 다 제거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감압을 해 가지고 감압만으로도 증상이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 또 인제 이렇게 들어오는 그 결절종에 물이 차는 이 오리피스라고 해서 인제 내통구를 찾아 가지고 완전히 인제 절제를 해서 어 나눠야 되는 그런 게 또 있고요. 그리고 신경 자체를 좀 자유롭게 눌리는 원인의 이런, 이거는 인제 익스트라뉴럴, 아까 전에 신경 바깥쪽에 있는 으록인데, 이런 거를 좀 이제 제거를 해서, 원인이 이렇게 명확하게 있는 경우는 그냥 제거하는 게 좋아요. 확실히 인제 명이 보인다면은. 설령 인제 제거하는 과정에서 신경 주변을 좀 인제 괴롭힐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술 끝나고 뭐 1~2 달에서 2~3 달, 길게는 또 한 3~4 달 정도는 발목의 움직임이 좀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원인은 제거해 주는 게 쪼끔 더 좋다. 어 좀 만약에 인제 외상으로 인해서 신경이 완전히 손상을 받아 가지고 마비가 됐다 하면은, 혹은 신경 자체가 절단되거나 혹은 문제가 너무 크게 신경이 끊어지는, 연속성이 끊어지는 부분들, 말라 가지고 아예 기능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게 보인다고 하면은, 신경을 이렇게 다른 쪽에 있는 신경, 우리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것 중에 표층 비골신경이라고 해서 감각신경 가지의 일부를 떼서 운동신경 총 비골신경 쪽으로 옮겨주는 그런 수술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요즘에는 인제 이걸 잘라서 하는 것보다는 이 비골신경이 마비돼서 살아있는 마비된 부분까지는 인제 버리고 살아있는 부분을 경골신경 쪽에 있는 신경막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은 신경 재생이 어느 정도 된다는 그런 그런 인제 수술 방법도 또 있습니다. 이렇게 신경을 직접적으로 이어주는 방법은 성공률에는 인제 물론 인제 안 하는 것보단 좋은데 성공률에는 쪼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라기보다는 성공률을 확실히 인제 뭐 "무조건 좋아집니다."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보통 이런 표준 재건술이라고 해서 힘줄을 옮기는 수술은 마비된 힘줄을 이용을 하기도 하고 안 이용하기도 하지만 하여튼 정상적으로 발목이 구부러지는 힘줄 중에 하나를 마비된 힘줄 쪽으로 옮겨 가지고 기능을 하는 힘줄을 기능 안 하는 쪽으로 옮겨서 움직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흔히 인제 비골신경, 비골건, 정경골건 이런 게 다 마비가 오는데 그거 말고 인제 후경골건이라고 해서 안쪽으로 발목 구부리는 힘줄을 발목을 드는 힘줄 쪽으로 옮겨 주는 이런 부분들이 표준 재건술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발목이 인제 잘 안 들리죠. 이렇게 발목이 잘 안 들리는 분인데 마비가 와서 수술을 인제 후경골건 이전술을 하고 나면은 발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발이 인제 아까 전에 마비가 와서 잘 안 움직이던 게 이전을 하고 나면은 여기 수술 자국들이죠. 수술 자국들인데 발 수 이전을 하면은 발을 완전히 다 인제 끝까지 올리지는 못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아예 안 들리는 거를 인제 움직이게 만들어 주고 요즘에는 인제 이 움직이는 수준이 인제 좀 안쪽으로 이렇게 꺾이면서 들어 올려지는 게 좀 문제라고 하면은 이 브라이들 방식이라는 또 인제 힘줄 이전 방식으로 해서 이 세 군데를 동시에 좀 들어 올려 줘 가지고 평 똑바로 인제 바로 들게 만드는 그런 수술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에 안쪽으로 꺾인다면은 이 중간에 있는 삼중 관절이랑 안쪽으로 꺾이지 않게 한 번에 들어 올려지게 관절을 또 유압을 하면서 힘줄을 이전하기도 하고요. 아예 발목을 90 도로 고정을 하고 AF를 안 차는 방법도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수술을 하면은 또 수술하고 나서 회복하는데 또 한 3 개월 정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신경수술 같은 경우는 신경을 일단 직접적으로 좀 자극을 하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도 쪼끔 마비가 원래 좀 수준으로 좀 유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신경이 자라 들어가는 게 인제 뭐 한 달에 한 1-2 밀리 정도 자라 들어가기 때문에 회복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쪼끔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이전술 같은 경우에는 좀 회복하는 데 보통 한 3-4 개월 정도면은 어느 정도 보행 패턴에 겉으로 봤을 때 뭐 다리를 아까 전에 괴상보행한다든지 이상하게 걷는다든지 그런 거 없이 잘 걸을 수 있게 되겠죠. 보통 정형외과적인 치료라고 한다면은 일단 초기에 원인을 잘 잡아내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비가 왔다. 그냥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어디서 마비가 왔는지 허리가 문제인지 아니면 아까 전에 총비골신경 무릎 쪽에서 바깥쪽에 눌리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 골반에서 눌리는지 뭐 다른 인제 문제가 있는지도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바로 마비가 온다고 수술하진 않아요. 아 저절로 돌아오기를 전부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수술적인 치료 기간을 동안에 대신에 발목이 구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킬레스건뿐만 아니라 관절 구축도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 주고 또 근력 회복이 되도록 근력 운동도 많이 해 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인제 기다린 만큼 기다렸다. 인제 4 개월, 6 개월까지 갔는데도 나아지지 않았다 하면은 그때는 좀 아무래도 인제 수술적 재건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마비가 왔는데 또 수술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는 있는데요. 이렇게 조카수가 생기면은 결국에 발이 아까 전에 보셨듯이 첨족 변형 같은 게 생길 수밖에 없고 첨족 변형은 또 관절 문제, 통증, 뭐 근골격계 다른 부위에 영향을 계속 주는 문제가 어 연쇄 효과로 사슬처럼 이어져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아무래도 힘줄 이전술을 하는 방법을 권장을 좀 드릴 수가 있고 다른 문제 뭐 신경에 직접적인 문제가 있다면 신경 전이술 혹은
원인이 있다, 낭종이 있다면 낭종 제거 이런 거를 해 놓는 게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기본적으로 이 일 자체가 안 생기게 만드는 게 제일 좋지 않겠어요? 그쵸? 압박이 되는 자세, 뭐 한 군데에 계속 눌리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는 아무래도 인제 비골신경이라든지 혹은 뭐 인제 디스크도 마찬가지죠. 자세가 안 좋으면은 디스크 생길 수도 있고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도 그렇지만 아주 막 다이어트 너무 심하게 해 가지고 뼈 말라 다이어트 같이 해 가지고 너무 말라서 신경을 싸고 있는 지방층이 없어지게 만드는 그런 것도 좋지는 않다. 이런 내용들 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비가 왔다 하면은 일단은 빨리 원인을 찾아야 돼요, 병원에 가서. 디스크도 마찬가지예요. 디스크 때문에 오늘 조카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좀 원인을 찾는 게 좋습니다. 디스크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 특히 디스크는 요 조카수의 문제보다 뭐 실은 인제 뭐 더 급한 마미총 증후군이라든지 대소변 장애까지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은 응급실 가시는 게 좋겠고 아무래도 좀 차도가 없다 하면은 '다른 방법을 고민을 해 봐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비가 온다는 거 어떻게 보면 되게 불안한 일입니다. 어떻게 나아지냐. 내가 원래 움직였던 관절 내 발이잖아요. 그게 갑자기 안 움직여진다. 내가 언제나 이렇게 원하는 대로 움직여졌던 몸의 일부가 내 의도와 상관없이 움직여지지 않는다 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쵸? 처음에 만나는 마비 환자분들은 대부분 좀 불안함을 호소하십니다. 안 움직이는 게 걱정이 되고 이게 평생 갈까 봐 또 문제가 되죠. 하지만 대부분 반수 이상에서는 어 자연스럽게 회복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는 초기에 인제 원인이 무엇인지를 좀 보고 그런 거를 좀 대비할 수 있게 만들고 나중에 마비가 풀릴 때 굳어서 인제 계속 가는 변형이 남지 않게 만들어 주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마비가 계속 된다고 할 때는 또 약간 인제 '치료의 방법들을 고민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겨울이 되면 근육이랑 몸이 좀 굳잖아요. 이럴수록 쪼끔씩 더 움직이고 스트레칭 많이 하고 근육을 활발하게 풀어서 인제 마비에 대비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술 먹고 딱딱한 바닥에 주무시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질문이 또 있었는데 제가 오늘 좀 늦게 시작해서 질문을 많이 못 받았네요. 다음에는 좀 질문 더 많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